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5월 25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5월 26일 새벽 5시가 되겠는데요. 요즘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엔비디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에 앞서서 참고해 놓으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1.3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1.5% 정도 성장한 부분이고요. 매출액으로는 8.09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4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이었던 2021년 4분기 엔비디아가 1.32달러를 기록하면서 1.2달러라는 예상치를 넘어 주었고, 매출액의 경우는 7.64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7.43빌리언 달러라는 컨센을 돌파해줌과 동시에 52.8%라는 성장률을 보여준 점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EPS 1.3달러 그리고 8.09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돌파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4개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게이밍, 데이터 센터,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이밍은 전체 매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40%를,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8%를,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두 분야에서의 전망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기대되는 매출액 전망인데요. 노란색은 게이밍이고 파란색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 게이밍 시장은 GeForce RTX와 GeForce GTX GPU가 각각 게임용 데스크탑과 랩탑에 탑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이밍 쪽에서는 경쟁사로 가면 AMD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매출액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엔비디아는 지난 2년 동안 게이밍 쪽에서의 시장에서 8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게이밍 쪽의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점유율이 2021년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4분기까지는 시장 점유율에서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아다 러브레이스가 2022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게이밍 쪽에서의 매출액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차례입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는 하퍼 아키텍처와 엔비디아 H100 GPU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하퍼 아키텍처와 엔비디아 H100 GPU는 엔비디아의 현재 데이터 센터용 GPU인 Ampere A100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AMD 또한 데이터 센터용 GPU로 MI250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45T 플롭스인 반면 엔비디아의 하퍼는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60T 플롭스로 엔비디아의 H100 GPU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인텔 또한 2022년 데이터 센터용 GPU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서 코드네임 폰테 베키오로 45T 플롭스를 제공하여 아까 제가 보여드린 AMD MI250과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하퍼보다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전망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또한 게이밍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할 전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시장에 팔리고 있는 가격은 리즈너블한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상장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시기를 보여주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엔비디아는 2022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P 멀티플 35.16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드디어 프리미엄 멀티플을 의미하는 이 파란색 선까지
안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데요.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이 21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0% 정도 추가 하락하게 된 주가인 118달러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닥을 한 번에 맞추려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크게 뒷받침해주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망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서 매출액은 계속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적어도 주가는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대로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코릴레이션이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대상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번에는 코릴레이션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강하게 연동되고 있는 상태라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풀려나가겠죠. 저 또한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나가면서 혹여라도 멀티플이 20일 금방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땐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